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야권을 넘어 여권으로 향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인사로 해양수산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내각 인사들이 거론되는 상황. 이 통일교 간부에게 시계와 현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장관급 인사 첫 낙마자가 나오자 야권은 통일교 게이트가 터졌다며 맹공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 장관, 내가 물러나는 건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불법은 없었다,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반격도 예고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오늘 아침 귀국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금품 수수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사의 표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출장 중에 언급했던 반전 가능성을 오늘도 예고했습니다. 이제 아마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사의 표명 과정에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신 건가요? 사퇴하시라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장관급 인사가 물러난 건 전 장관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장관의 사표가 올라오자마자 즉각 수리했습니다. 사표가 아직 안 넘어왔는데도 수용할 거다, 이례적으로 예고까지 했습니다. 원칙대로 간다, 정면 돌파 기류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전 장관이 오늘 새벽 귀국길에서 사의를 표명하자 이례적으로 오전에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며 예고 공지까지 냈습니다. 사의 수용까지 시간이 걸렸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장관 본인도 사퇴 의지가 명확한 데다 대통령실이 감쌀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관계없이 끊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괜히 미적대다 제 식구 감싼다는 오해를 받을 필요 없다는 기류입니다. 친명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도 수상한 접근은 다 끊어냈다며 이 대통령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내각 인사들의 거론에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피할 방법은 없다며 정면 돌파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또 다른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통일교 천정궁에 잠시 들러 윤영호 전 본부장과 차를 마신 적은 있지만 그게 다라고요. 금품은 절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 인사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은 절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영호 씨 만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정 장관은 지난 2021년 9월 30일 윤 전 본부장을 통일교 천정궁 카페에서 만나 10분간 차담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공직에 있지도 않았고 통일에 대한 통상적 대화를 나눈 게 전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의 만남을 주선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정궁에 간 것도 친구들과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통일교 유관단체 소속인 고교 동창 권유로 구경차 들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그때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천정궁은 경기 가평군 장락산에 자리한 종교시설로 통일교의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는 한학자 총재가 구속 전까지 거주해온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자, 안인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전재수 장관 이제 처음으로 장관직 중에 사표를 냈는데 이 말이 딱 귀에 들어와요. 반전이 있을 것이다. 뭘까요, 반전? 네, 전재수 장관 오늘 새벽 출장길에서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금품 수수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앞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반전이 있을 거다, 지켜봐 달라라고요. 미국 출장 중에도 반전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또 몇몇 가지에 대해선 민사적,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전이라는 말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는 것처럼 암시를 한 겁니다. 무언가가 남아 있다고 한 게 궁금해지네요. 뭘까요? 네,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 걸로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 SNS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는데 누구를 위한 건지 묻고 싶다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18년에서 2019년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 터널 해결을 위해서 전 장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결국 통일교가 줬다는 돈이 해저 터널 추진 청탁 대가라는 게 금품 수수 의혹의 골자인데 전 장관은 정작 나는 해저 터널을 반대했던 사람이다. 수사가 시작되면 이걸 강조할 수가 있겠죠. 터널을 반대했는데 왜 돈을 받았냐거나 최소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 장관이 받는 혐의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전 장관이 받는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금품이 오갔다고 진술된 시기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보면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임박한 상태거든요. 일단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말고도요.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죄도 적용해서 경찰에 사건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이 최종적으로 뇌물죄를 적용할지가 변수이긴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돈을 안 줬는데 지금 줬다고 진술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 수사팀이 뇌물죄를 적용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금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외에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이 2점을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브랜드까지 특정을 했고요. 전 의원이 여러 현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런 통일교 내부 보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줬다고 하지 않고 또 전재수 장관이 천정궁을 방문한 적도 있다라고 묘사했다고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윤 전 본부장이 현 정부 국무위원들 이름을 줄줄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의도된 폭로일까요?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 때요. 여야 정치인 5명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줬다고 지목을 한 건요. 전재수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어제 오늘 해명을 내놓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현재로선 윤 전 본부장과 다른 통일교 고위 관계자의 통화 녹취에서 이름이 언급된 정도긴 한데요. 통화 녹취록엔 금품의 액수나 물품이 언급된 적은 없는데 현 정부의 또 다른 장관 1명 이름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과의 소통 통로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뭔가 실명이 나오니까 이제 더 관심이 가는 건데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까요? 네,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줬다고 지목한 이 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녹취록에 언급된 정치인들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내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내일 법정에서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하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